예,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올인원 패키지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를 맡고 있는 남승훈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9번째 강좌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 분석, PDCA, Answer First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첫 번째로 웹 로그 분석의 기본인 유입, 행동,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전 시간까지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셨듯이 유입, 행동, 전환이라는 부분이 리포트에서도 자리 잡고 있고 또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입과 행동의 전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개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PDCA라는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PDCA라는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고 확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시를 PDCA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nswer First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제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Answer First라는 분석 방법과 다이그노스틱이라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업무일 텐데 그 업무 특성상 다이그노스틱 분석 방법보다는 앤서 퍼스트 분석 방식이 더욱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드린 이런 유입 행동 전환과 PDCA, 앤서 퍼스트라는 이런 각각의 프레임들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요. 웹 로그 분석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입인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애퀴지션, 유입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뭐 어떤 형태의 그런 광고 글을 보고 유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유입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유입된 고객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뭐 메인 페이지에서 어떤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메인 페이지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의 행동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그 일련의 고객들이 사이트에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행동에 대한 요소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환입니다. 유입된 고객들은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행동을 했는가? 전에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행동을 전환에 대한 행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행동들을 잘 이해를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소의 전환들을 세팅을 하셨을 텐데 그런 전환에 대한 그 지표들이 어떻게 관리를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웹로그 분석의 그 기본 요소 중에 가장 마지막 요소인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입 행동 전환의 알파벳 영어 이름을 봤을 때 첫 글자가 acquisition, behavior, 전환 이런 식으로 AB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BC 분석 방법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ABC를 기본으로 사이트의 최적화와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개선과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퍼포먼스 마케터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프로세스에 대한 확립이 중요한데요. 저는 PDCA 분석 기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PDCA라고 하면은 흔히 공장이라든지
어떤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런 품질들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로 많이 쓰이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그 프레임워크를 저는 그 어떤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지금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예. 사이트의 개선을 위해서 분석 및 실행 아이템을 도출하고 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PDCA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P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플랜에 해당됩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개선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사이트에서 나아질 거야 라는 어떤 데이터적인 그 추론과,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설 설정, 그런 부분이 플랜 단계에 해당되는 그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것이 do입니다. 플랜에서 잡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 그 단계를 do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체크입니다. 플랜 do를 거쳐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테스트 결과 내가 생각했던 가설대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데이터 분석의 영역을 바로 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트라는 부분은 바로 그런 체크한 결과를 정말 우리가 실행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제 제가 진행을 했던 PDCA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랜에 대한 설명인데요. 플랜은 개선을 목표로 변화를 기획하거나 테스트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뭐 어떤 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에 왜 문제로 인식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기반으로 어떤 지표가 최근 얼마 기간 동안 봤을 때 이만큼 감소하고 있었어. 이거는 우리 사이트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인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데이터적인 상황을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개선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하향세에 있는 지표가 이만큼 상승할 수 있어. 이만큼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어. 라는 식의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재직 중인 엘솔 컴퍼니에서는 누벨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누벨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브랜드 검색이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뭐 지식 쇼핑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광고 상품들이 이제 노출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어쨌든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됐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상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이 되도록 작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데이터적으로 안 좋은 징조를 담당자가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의 랜딩 페이지는 현재 상품 상세 페이지인데 최근 1개월간 해당 광고를 통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가 아닌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변경할 경우 광고 효율이 향상될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나는 테스트를 통해 증명을 하겠어. 라는 가설을 세우고요. 이 나의 가설이 성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환율이 이전보다 10%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거야. 10.5% 성공, 9.5% 성공이라고 나는 장담을 할 수 없어. 이 테스트는 실패야. 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테스트를 위한 개선 사항을 위한 하나의 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do에 대한 단계입니다. 앞서 플랜 단계에서
많은 시나리오와 개선 지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테스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되던 것을 상품 리스트 페이지까지 두 군데로 나눠서 고객들이 이제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테스트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의 실험 도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도 되지만 뭐 구글 옵티마이즈라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 내에 있는 다른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테스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많습니다. 유료 솔루션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이런 시나리오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테스트하고 있는 제대로 된 세팅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그 단계가 두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좀 테스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잘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변인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워낙 사이트는 외부 요인이 많거든요. 상품별로 뭐 외부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내부의 다른 이슈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요소들은 통제를 한 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가장 좀 많이 우를 범하는 부분이 이제 기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랜딩을 하고 8일부터 뭐 14일까지는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랜딩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동일한 기간에 이렇게 클릭되는 고객들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그 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체크 단계입니다. 플랜과 두 단계에서 설계하고 실행했던 그 결과들을 분석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유관 부서에 공유해서 내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가설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결과를 이제 유관 부서에 공유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유관 부서들과 같이 협업하고 논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랜과 두 단계에서 거쳐서 얻은 그 지표들을 토대로 어떤 랜딩 페이지에서의 효율이 좋았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단계가 체크 단계입니다. 테스트 결과 상품 리스트로 랜딩 시 구매 전환율이 2.1%를 기록했고 기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 랜딩 시 구매 전환율이 1.7%를 기록을 했다. 이 경우에 상품 리스트를 랜딩 페이지로 설정했을 경우에 23.5%의 전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어냈다.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체크의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액트 단계에서는요. 플랜에서 체크 단계를 거치면서 얻은 결과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협의가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결론을 사이트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공적이지 않았다면은 그 실험 설계라든지 진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이 필요한 단계인 거고요. 성공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성공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인 이제 또 다른 성공 요소들을 찾아내고 고민하고 만들어서 적용하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 결과에서 보셨듯이 23.5%의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단 상품 상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로 했을 때 높은 효율이 지속될지의 여부에 대한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랜딩 페이지를 바꿨는데 새롭게 동영상을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될 경우에 구매 전환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새로운 가설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 가설은 추후에 새로운 PDCA를 구성하여 다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Answer First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First 분석 방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PDCA에서도 일부 이제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가설을 먼저 세운 뒤에 그 가설이 맞는지 여부를 그 다음에 검증을 하라라는 분석 방법입니다. Answer First 방식과 다이그노스틱 방식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석론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Answer First 방식은 가설을 먼저 세워서 이 가설이 맞는지, 나의 가설이 타당한지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이그노스틱 방식은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이 데이터는 이렇고 이 데이터는 이렇고 하다 보니 데이터를 보다 보니 얘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계속 브레이크다운하고 드롭다운 하면서 사이트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서 이게 좋아, 이게 예상이 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얻어내는 게 주요 목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방식보다는 Answer First 방식이 더욱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Answer First 방식을 우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계의 그런 웹로그 분석계의 그런 그 명언 같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nswer First 방식을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분석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웹사이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야 될 텐데요. ABC 분석, 유입, 행동, 전환을 통한 분석 마인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개선 요소들을 찾아내야겠어. 이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의 잘된 부분과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겠어라는 분석 마인드를 확립하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를 발견했을 때 PDCA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이제 그 내부 의견에 따라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nswer First를 통한 개선 시나리오 설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이겠죠. ABC 분석을 통해서 분석 마인드를 확립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개선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었을 때 그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개선을 위한 어떤 데이터적인 기반을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웹 로그 분석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유입, 행동, 전환, 액퀴지션, 비헤이비어, 컨버전 해서 ABC라는 그 분석 방법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웹사이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PDCA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Answer First 분석 방식,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 역시 제가 추천드리는 분석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 세 가지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